매년 과학계에는 정말 수십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져 들어오죠? 근데요, 이 돈이 과연 정말로 최고의 아이디어에 흘러 들어가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을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과학계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거기는 진짜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곳이다. 최고의 아이디어가 당연히 인정받고 지원받는 곳. 이렇게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일단 딱 겉으로만 보면 답은 꽤 명확해 보여요. 2017년에 여러 나라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걸 보면 남성 연구자들이 여성 연구자들보다 연구비를 따낼 확률이 더 높은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면 이 단순했던 그림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요. 미국 국립과학재단 같은 정말 경쟁이 치열한 최상위 기관들을 보면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는 격차가 사라진 걸 넘어서 오히려 여성 연구자들이 남성들보다 더 높은 지원율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모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연구 제안서가 책상 위에 놓이기도 전에 그 이전 단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연구자들이 이걸 누적적 이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경력 초반에 얻은 작은 이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마치 복리 이자처럼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공한 자리를 잡은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연구비를 따내기가 더 쉬워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어느 기관에서 일하는지,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논문을 썼는지 같은 요소들이 연구자들마다 출발선 자체를 다르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구조적인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017년에 미국 4년제 대학에서 정년에 보장받은 교수 중에요. 소수 인종이나 민족 출신은 단 4%였습니다. 이건 출발선이 다르다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죠.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 문제가 어떻게 더 깊어지는지 말이죠. 바로 연구비를 신청할까 말까 결정하는 바로 그 단계입니다. 연구자들은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여성이나 소수그룹 연구자들이 실제로 지원 자체를 덜 하는 경향이 있는가? 그리고 둘째, 만약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지금까지 나온 여러 증거들을 보면요. 이건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아예 경쟁에 뛰어들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그런 보이지 않는 장벽들,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어쩌면 이 과정 전체에서 가장 베일에 쌓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동료 심사 과정인데요. 제안서가 제출되고 나면 그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 연구 결과들마저도 서로 엇갈립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명백한 편향이 있다고 하고 또 다른 대규모 연구에서는 그런 거 없다고 하니까요. 정말 딱 잘라서 결론 내리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죠. 심지어 이런 편견을 없애보려고 지원자 정보를 가리고 심사하는 익명 처리를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 해갔더니 놀랍게도 흑인 지원자들의 결과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의외의 결과죠. 자, 그럼 이 모든 엇갈리는 증거들을 다 살펴봤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과학 연구비 지원? 과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성별 격차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기관이냐, 어느 분야냐에 따라 양상이 아주 다르게 나타나는 복잡한 문제인 거죠. 반면에 미국 데이터를 보면 인종 간의 격차는 훨씬 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까 연구자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미스터리를 풀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들이 빠진 채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해결책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에 그 핵심이 담겨 있는데요. 결국 양질의 행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만 이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는 건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만 있다면요, 연구자들은 단순히 격차가 있네 라고 관찰하는 수준을 넘어서 도대체 왜 그런 격차가 생기는 건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과학 연구비를 지원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단지 공정성을 지키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최고의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지원하는 것, 바로 그게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정말로 최고의 아이디어가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